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즌 2다 뭐 이런 포인트로 공격을 하고 있긴 한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현재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반기문 총장은 맷집이 없었죠. 고건 총리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에서 그 한가운데 국무총리에서 그 윤석열 정부와 또 그 야당의 횡포에 저항해서 싸우면서 맷집이 커졌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약점이 이제 정치 경험이 없고 관료 생활만 오래 했다. 그래서 잘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격의 포인트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국회 나와서 하는 모습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좀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렇죠.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위메프에 있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도대체 5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주지 않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줍니까? 자, 보신 그대로입니다. 할 말 다 합니다. 부자연 변호사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예전 정권에서 뵀던 분인데, 라고 해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정치권에서 출마 이건 논하기 전에 전투력이 대단하시구나.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게다가, 되게 그 이론적인 깊이가 있는 걸 저 짧은 거에 정치적인 언어로 맞받아치는 능력이 탁월하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대 정신이 경제, 민생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경제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 지금 대선 주자에서 꼽히는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밖에 없기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핵심 사안인데 뭐 미국에 대한 전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실패한 정권의 2인자 뭐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선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에 의해서 5년 만에 교체당했잖아요. 실패했죠. 실패했으니까 교체당했는데 그때 국무총리였던 분들 정세균, 이낙연 이분들 다 대선 주자로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출마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에서는 당 내부에서 주저앉히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명백히 그분들하고도 다른 게 정권과 함께 간 게 아니라 계엄에 있어서 명백하게 자기 입장을 내면서 반대했어요. 그게 탄핵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했는데 스스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서 돌아왔잖아요. 이 과정이 서사도 갖추었고 자신이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정치 행보의 입장에선 저런 것들, 그러니까 전투력의 측면 그리고 박식함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권과의 이제 그런 차별화 여러 가지가 이제 요소가 짧은 순간에 갖춰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공격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로 좀 무마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마 선언을 할지도 관심이고 또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단일화는 또 언제 할 것인가 이 시점도 관심입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다가 뭐 합당하고 혹은 뭐 단일화할 것인지 이게 이제 궁금해진 대목인데 자 다시 한번 저희 AI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한덕수 기호 2번 달려면 기호 2번 받으려면 다음 달 11일까지는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하지 않으면 기호 2번 달기도 어렵고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11일에 하든가 아니면 5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그 전까지만 단일화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 선거 비용이라든지 뭐
번호 부여받는 거라든지 뭐 유리한 국면이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송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방정식처럼 됐는데 네. 그러니까 단일화 후에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단일화 전에 입당을 하느냐 이 문제도 있고 네. 거의 혼자 있다가 그냥 그 국민의힘 후보 선출자와 같이 단일화를 하느냐 아니면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놓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좋은 방식은 저는 국민의힘 입당이 먼저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입당이 출마 선언과 동시에 네, 입당. 출마 선거 입당을 해서 왜 그러냐면 입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경선에서 우선 그 1위 한 그 후보와 네. 같이 한번 이제 그 마지막 경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해오던 경선 투자들을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본인들은 이게 뭐 최종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힘 안에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는 네. 굉장히 여기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정도까지도 다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약간 분위기는 감수하겠다는 예, 비상 분위기잖아요. 상황이니까는. 네. 그리고 한덕수 그 대행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조직과 어떻게 그 자금, 조직과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요. 사실상 반기문 전 총장이 중간에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소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그 정당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정없이 이게 자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조직을 만들려면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을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하는 게 맞죠. 네. 다만 그 경우에는 지금 4강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 나중에 양강이 되든 최종 후보가 네.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통 크게 수용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은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연 언제 할까요? 이 부분도 궁금한 대목이고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